네, 오늘 시작에 수급과 이슈 그리고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부장 그리고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네, 오늘부터 좀 새롭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수급이 들어와야 또 종목이 오른다란 말이 있잖아요. 수급본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지 오늘자 수급본부 종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두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오늘 유입되면서 84,000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이 수급을 좀 어떻게 활용해봐야 할지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한 줄평부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이성훈 부장부터 김민성 매니저까지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아무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SK 하이닉스를 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좀 한 줄 평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성훈 부장님과 좀 처음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우리 7층 투자 전략실 잘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현재는 좀 장점만 보이는 상태다라고 한 줄 평을 주셨는데 오늘 호재가 정말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오늘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매일경제 TV를 보신 시청자 분들께서도 삼성전자 얘기는 빠지지 않고 맞아요. 오늘 한번 지나치지 않고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점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어떤 수급적인 면 외국인뿐만 아니죠. 기관 쪽도 매수를 동반 매수를 좀 세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엔비디아 쪽에서의 5세대 분지태 통과했다. 또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과 몇 달 전보다도 SK하이닉스보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역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HBM이나 이쪽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틈을 이 삼성전자는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이 일반적인 범용 메모리 쪽,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쪽에서는 확실히 SK하이닉스보다는 이 생산력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근 거의 1년 넘게 SK하이닉스의 HBM 쪽에서의 진행 상황 자체가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에 밀렸던 상황인데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보다도 지금 전체 메모리 시장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디램과 낸드 쪽에서의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 때문에 이 범용 쪽에서의 메모리 가격이 점차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디램 쪽에서의 가격을 세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디램에 비해서도 가격의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 저장 장치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클라우드 쪽에서의 사업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낸드 쪽에서의 수요도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라는 부분이 HBM 쪽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디램과 낸드 쪽에서의 출하가 예전만큼을 안 했던 상황을 본다면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쇼티지 현상이 전 분명히 발생할 거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SK하이닉스보다 한 수 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HBM 쪽에서의 성과는 저는 이제 계속 봐야 된다고 판단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도 그렇고 HBM을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쪽으로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줄 수밖에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값이나 을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이 고객사를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제 HBM 쪽에서의 이제 가능성을 계속 좀 확인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런 가능성이 먼저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쪽의 본격적인 납품 또 이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왔을 때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약간 주가가 지금 현재 신고가처럼 뭐 갭상승으로 하는 부분이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본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겨내고 점프할 확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 11만 원 이상까지도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뉴스가 많이 나오기도 한 삼성전자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또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살짝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증권사에서 바라보듯이 11만 원까지는 조금 더 오히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둬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단 김민성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급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최근 굉장히 많이 사던데. 맞습니다. 이제 네. 수급본부다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좀 사는 게 더뎌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깊은 세로는 아니지만 네. 이제 주가가 좀 변동이 없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조용하게 있는 상황인데 그 수급이 어디로 갔냐 보니까 삼성전자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높이 맞추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기대감이 좀 외국인에서는 좀 수급이 대량적으로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높이 맞추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 호재 소식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수급이 먼저 우선적으로 쏠리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워낙 이제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레거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디램 HBM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가져가고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레거시에 대한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이런 횡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낸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성능 디램에 대한 5세대 DDR5도 DDR7도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 격차가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랑 계약을 통해서 미국의 테일러 팹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공장 가설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생산 라인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HBM3E와 HBM4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부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노이즈보다는 호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 좀 보고 있고요. 네. 보유자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10만 전자를 볼 수가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83,500원, 84,000원 좀 신고가라 걱정을 했었었는데 김민성 의원께서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신규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성웅 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유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에서 입절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구간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종목이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그 기대감을 지금 먼저 뭐 주가라는 주식 주가라는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의 이 3분기 실적,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10조까지 평가를 하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이 본격적인 납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좀 차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뭐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는 10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고 신규 매수도 저는 여기서 괜찮다고 판단돼요.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좋게 예상했던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잠깐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또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유일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국 쪽에서의 재정 문제나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정말 국민 주식이잖아요. 네. 이 하나의 주식에 대한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줄였다 하는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보유 관점 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 이성웅 부장님께서도 뭐 신규 진입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신규 진입 솔깃하네 좀 이런 내용을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면 한 차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중심으로 잡고 한 차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기관은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동참한 하루였죠. 9%에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부장님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애플 쪽에서의 이슈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애플 뉴스로 움직인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좀 한 줄 평을 주셨고요. 김민성 요원은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사 한 줄을 좀 그대로 인용해서 생각보다 잘 팔리는 아이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팔리는 아이폰이라고 오늘 좀 이슈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먼저 이성웅 부장님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좀 상승 기대감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그 LG이노텍은 IT 업종 안에서도 정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오늘 증권사에서도 LG이노텍의 실적을 증액, 5년 만에 증액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그만큼 이제 5년 동안 LG이노텍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실망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한마디로 이런 좀 그 주가에 안 좋았던 영향 자체가 굉장히 좀 길었던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던 부분이 LG이노텍의 주주분들도 지치게 하고 신규 매수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 의문점이 따랐던 주식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LG이노텍이 애플 아이폰 17번째의 그 생각보다 원래 좀 시장에서는 잘 안 팔리거나 뭐 그냥 쏘쏘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생각보다는 초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애플 주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이런 좋은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LG이노텍의 이 바닥에 반등하는 트리거가 바로 이제 아이폰 17번째 시리즈의 이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G이노텍의 장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은 이런 애플 쪽에서의 관계사에 대한 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단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LG이노텍에 대한 어떤 매수를 들어갈 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애플 그 아이폰 쪽에서의 이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이 LG이노텍의 매출의 거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처가 대부분 애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 쪽에서 좋은 이슈가 계속 나와서 주가가 가면 좋지만 다시 한번 애플 쪽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이 주가가 또 떨어지는 폭이 또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숙제는 이 광학 솔루션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기판 쪽
그리고 지금 신사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전장 사업과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에서의 성과 부분이 많이 좀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고 고객사도 애플뿐만 아니라 북미나 어떤 중화권 쪽에서의 이 고객사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그 아이폰 쪽에서의 실적, 아직 기판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전장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LG노텍이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잖아요. 또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랠리 부분은 단기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플향 좀 매출 비중이 크다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래도 당분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은 항상 이랬던 것 같거든요. 디자인 나오고 별로다, 안 팔릴 것 같다 했는데 네. 막상 판매 시작하면 초도 물량 뭐 인기 폭발이다 이랬는데 이 사이클을 활용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LG 이노텍은 여러 가지 모멘텀보다는 그냥 아이폰이 잘 팔리냐, 사실 이거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좋은 날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대감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지금 아이폰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이거는 감성으로 들고 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성을 위해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던 시리즈가 11부터 1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판매가 됐었던 물량들이 이제는 교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아이폰 17이 공개가 됐다는 거는 내년에 폴더블 폰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에 맞춰서 17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처음에 나왔던 게 혁신은 없었다. 이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지만 그럼에도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핸드폰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기 때문에 바꿀 때가 됐었는데 애플을 사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모델 애플을 쓰는 충성 고객들이 가장 많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11부터 13에 대한 시리즈 사용자들이 교체 수요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번에 주말에도 결혼식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네. 아이폰을 오랫동안 썼던 사람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의 폴더블 폰을 바꿀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아이폰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한 번에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시리즈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러면 또 충성 고객들이 아이폰의 선택지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것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요가 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더 고부가 가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모멘텀도 LG 이노텍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부가 마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자리로도 워낙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둘씩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기업들보다는 애플에 대한 벤더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LG 이노텍이 움직여야 다른 벤더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플을 대변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G 이노텍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수준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지만 이미 9%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윗꼬리가 나오거나 눌림이 나올 때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필요 없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23만 원까지는 한번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을 좀 고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윗꼬리가 나오고 조금은 밀릴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박스권 상단인 23만 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성훈 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3분기 실적부터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미보유자분들이라면 어느 선에서 좀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로 좀 익절 구간으로 삼으면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LG노텍 5년 만에 증익 얘기하지만은 생각보다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는 높게 잡지 않은 것 네. 같아요. 23만 원 정도 잡는 상황인데, 근데 일단은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어떤 확정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나침판 같은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LG노텍이 이 아이폰 17번째 시리즈가 잘 팔리는 조건이 달려야죠.
달리고 그리고 이 LG노텍에 대한 이 이미 센서에 의한 광학 솔루션에 대한 그 카메라 모델 가격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LG노텍의 이 목표 주가는 23만 원 이상까지도 잡아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23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신규 진입도 괜찮고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토리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3만 원이 넘어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 두 분 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23만 원을 좀 중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 상단 이상까지도 보유자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은 구간이다라는 의견 이성훈 부장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바로 LS 마린솔루션과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먼저 LS 마린솔루션부터 내용 확인해 볼까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 기대감,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2%대 상승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성훈 부장부터 해서 김민석 매니저까지 한 줄 평 전해주시죠. 네, 일단 LS 마린 솔루션 지금 해상 풍력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최상급의 저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기저 효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전부 도와준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국내 이벤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조금 기대될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그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이벤트만 보더라도 좀 성장성이 확대된다란 김민성 의원의 한 줄 평과 해상 풍력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란 김성훈 부장의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김민성 의원과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이벤트를 국내적으로만 보신다 하더라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받을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LS 마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도까지 좀 착공을 빨리 당기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발전소 확대보다는 전력 공급망에 대한 확산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의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 이제 중국의 동서수산이나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부에다가 전력 인프라를 깔겠다. 약간 이 정책이 동수서산인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전력 공급망이 수요가 수도권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발전되는 이 발전을 지금 이제 데이터를 옮겨서 전력을 옮겨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전력을 메꿔 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원전을 새롭게 설립을 하거나 풍력에너지나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거 설치하면서 전력 공급망 확대를 시키는 것보다 지방에서 남는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수도권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사이클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다 빠르게 부족한 전력 공급망을 확대하는데 이 정책이 조금 더 속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송전이라든지 배선, 인프라를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저 케이블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 마린 솔루션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수주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사업비가 한 1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약 한 3조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조에 대한 매출치를 LS 마린 솔루션이 대부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기대감보다 훨씬 더 커다란 멀티플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얼만큼 가져갈지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짜 봐야겠지만 그만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여기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발 수혜도 받으면서 매출 기대감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는 이게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까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정고점보다 조금 안전하게 이제 32,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라인을 좀 시원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 52주 신고가로 포모 현상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 드리는 거는 지금 보유한다라는 관점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2,000원의 분할 매도를 일단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판매보다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32,000원 박스권 상단까지는 홀딩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도 32,000원을 구간으로 보고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성훈 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기저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오늘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2%가량 오르면서 기대감을 좀 불어넣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전에 이제 공약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기대감, 그러니까 서해안 에너지 바다에 어떤 전선을 깐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그 먼 얘기 같은 느낌은 들렸지만은 공약주로서 LS 마린 솔루션이 유일하게 지금 그 해저 케이블은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해저 케이블을 바다에 깔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LS 마린 솔루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저 케이블을 운송할 수 있는 배를 보유한 기업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왔을 때도 이 어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주로 평가를 받기에는 좀 약간의 좀 그 테마성이 좀 있었지만 이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 그리고 실적으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혜주로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하지만 아쉬운 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시세만 봤을 때도 그 전만큼의 시세는 분출되지는 않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본격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이 또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가 지속된다 이런 기업도 아니고 가장 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정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회사나 역시 LS 그룹에 대한 저는 그 어떤 다른 그룹주들도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전선 쪽과 이런 그 해저 케이블 연결되는 게 바로 이제 LS 그룹의 정말 장점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일렉트릭과의 좀 연관성을 보신 걸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분명히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이 사업성이 가시화됐을 때 실적으로 빨리 잡히는 일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서해 고속도로 그렇지만은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향후에 어떤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실적 구간이 좀 바닥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LS 그룹사들과의 좀 시너지도 낼 수 있고 해저 케이블 기술이 좀 독보적인 회사라는 좀 호평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선 좀 어디까지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내일이 오늘 종가보다 또 올라가는 네. 랠리가 좀 이어졌을 때 저는 매수를 좀 추천하고 싶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온 이후에 내일 또 주가 좀 조정받았을 때 좀 매수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추세를 좀 탔을 때 네.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정가 수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10% 정도로 해서 2만 6,000원, 7,000원 정도를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대신 27,000원 이렇게 넘었을 때는 이 목표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도달했을 때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요소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 목표 주가 26,700 넘었을 때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그런 게 바로 이제 목표 주가로 좀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히려 좀 말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더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27,000원까지 조금 보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본부 종목은 어떤 것이 알테오젠이었는데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트루다 큐렉스 FDA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윗골이 좀 음봉에 마감하기도 했는데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부장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국민 주식이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정말 예상대로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만 되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만 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민성 의원은요?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열티 대장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본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로열티 대장주라는 좀 평가를 주셨는데 오늘 근데 분명 오전에 강한 탄력은 보였는데 저는 약간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김민성 의원은 좀 모멘텀 로열티 대장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단기적인 세론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약간 기계적인 것 같습니다. 유한양이도 그랬거든요. 네. 이제 품목허가 승인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재료 소멸이다 하고 이제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이 기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세론 이후에 기업에 대한 멀티플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멀티플이 강하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유한양이도 그랬습니다. 첫날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간 것처럼 알테오젠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로열티를 받는 규모 중에서는 알테오젠을 이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지만 이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이 로열티에 대한 모멘텀,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만큼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마일스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1조 가량을 추가적으로 좀 수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머크에서 예상치로 얘기한 게 향후 2년 뒤에 40%에 대한 제형 SC 매출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41조의 가량에 대한 이제 판매량이 있는데 이게 연간 10% 가량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2년 뒤에는 한 49조 가량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40%의 5% 로열티면은 2년 뒤면 바로 로열티가 1조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조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을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출 1위인 키트루다가 SC 제형에 대한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커다란 의미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 B4에 대한 플랫폼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 모멘텀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LT L9이라는 아일리아 눈에 들어가는 주사제가 또 추가적으로 유럽의 품목허가 승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억 불 정도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긴 하지만 완전한 복제약품이 아니라 또 이거를 SC 제형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약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라든지 눈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는 약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피하 주사로 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간 매출이 5년 뒤에는 한 5천억까지 더 추가적으로 직접 판매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향후 5년 뒤에는 로열티나 판매 매출이 한 3조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이번 승인이 재료 수면이 아니라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론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신규 진입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눌렸을 때 내일도 추가적으로 좀 밀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모아가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십진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60만 원, 65만 원 이 단계별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리면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셨고요. 우리 다 숫자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는 60만 원, 뭐 2차 목표가는 65만 원까지도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이성웅 부장님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상대로만 가자라고 하고 또 국민 주식이 됐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말 좀 잘 돼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중간중간에 뭐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약간 삐그덕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무서운 게 또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이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인식하는 구조가 정말 지금 잘 돼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연간 1조 원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이제 그 로열티로 본다고 하면은 그 2, 3% 수준이거든요. 정말 30조 원에 대한 이 매출액이 나왔을 때 알테오젠이 벌어들일 수 있는 향후에 연간에 대한 그 매출 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형 쪽 같은 경우가 이런 이 카텔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어떤 제약사 기업들과의 정말 그 이번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 플랫폼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과도 이 제형 쪽에서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알테오젠의 뭐 수익 자체,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정말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까지 알테오젠의 행보를 본다고 하고 또 이제 머크나 네. 어떤 글로벌적인 이 제일 탑 위에 있는 뭐 기업과 그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알테오젠은 국민 주식이 될 만하다. 하지만 역시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그 알테오젠이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반영일까요? 예, 선반영. 근데 네. 어떤 종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선반영으로 가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좀 무리는 없는 상황이고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한 게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신규 매수도 좀 무리 없다라고 보셨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약속 잘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여기서 좀 김민성 의원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알테오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에이빌 바이오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럼 종목을 좀 골라야 한다면 에이빌 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사이클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오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ABL 바이오에 대한 보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용하다가 오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얼만큼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얼만큼 활용도가 높냐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 주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젠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큰 곳이 과연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ALT B4에 대한 플랫폼의 레퍼런스가 만들어졌습니다. FDA 승인이라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도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숫자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보지 말고 바이오에서 돈 버는 바이오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알테오젠 아니면 유한양행인데 이번 모멘텀으로 저는 알테오젠에 좀 더 마음이 굳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바이오 탑픽은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최근 시작에서 RL이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ABL 바이오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봤었는데요. 오히려 ABL 바이오로 좀 눈을 돌리기보다는 확실히 이번에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은 알테오젠 쪽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김민성 의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이슈본부 나눠봤고요. 오늘 새롭게 등장한 본부가 있죠. 바로 모멘텀 본부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이나 좀 기대감을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모멘텀 본부에서 어떤 종목이 등장했는지 하나씩 보시죠. 먼저 QRT와 휴메딕스입니다.
첫 번째 종목 QRT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검사와 분석을 진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상승을 보였는데 반도체주 요즘 없으면 포모 오는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QRT의 모멘텀과 매력은 어느 정도일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부장님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도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이제 품질 테스트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최강자가 바로 QRT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 반도체 관련 품질 테스트의 최강자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김민성 의원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잉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이 이제는 저는 QRT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테크잉의 다음 종목은 QRT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다음은 좀 QRT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테크윙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각이 나요. 사실 테크윙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QRT는 괜찮을까요? 네, QRT는 이제 시작이라 이제 테크잉은 오버슈팅인 느낌이 너무나 강하기 맞아요. 때문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네,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란 듯이 더 올라가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테크잉을 놓치신 분들은 QRT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놓친 수익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QRT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종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성훈 부장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세분화 좀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잖아요. 네. 이제 좀 부각받을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조용했죠. 네. 말씀하셨지만 테크닉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그 QRT가 정말 이제 조용하게 좀 그 사업 준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잘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전문성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기업이 저는 가장 전문성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QRT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러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들의 고객사에 대한 레퍼런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QR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 테크닉 놓쳤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좀 대안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또 계속 쌓이고 그리고 기능 쪽도 많이 지금 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세분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신뢰성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QRT가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세분화되고 했을 때 이 테스트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QRT도 이제 장비도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뭐 초를 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항상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내재화 가능성, 신뢰 이런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전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는 게 지금은 이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생산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할 시기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QRT에 대한 외주나 이런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전문성도 있고 좀 기술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긍정적인 좀 관점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붙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미보유자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좀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판단돼요.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재무 상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발판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과 상반기 때 실적 본다고 한다면 좀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7억, 작년 대비해서도 이 30%, 36% 이상 증가를 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작년 하반기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이 장비주들 또 이제
크게 본다고 한다면 전반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에 발맞춰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이성훈 부장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과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테크윙도 좋았는데 QRT가 더 좋네 이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테크윙을 좀 못 잡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 때문에 못 잡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제 QRT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소하지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아까도 나와 있지만 이제 반도체칩에 대한 예상 수명이라든지 신뢰성 평가를 알려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반도체의 신뢰성이 뭔 소린가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공정 단위로 들어가는 장비 중에서 KLA라는 미국 회사가 전공정에서 불량품을 잡아내는 게 거의 기술력 중에서는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이 끝나고 후공정 패키징까지 끝났을 때 완제품에 대한 불량품을 검출해내는 그런 부품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QRT가 진행을 하는 게 한 번 더 불량 테스트가 끝난 마지막 완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고 이게 수명이 얼만큼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내구적으로 탄탄한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게 QRT 역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테크윙 다음에 QRT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바라봤을 때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소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품이 가고 장비가 간다라고 해서 소부장을 나눠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공정이 갔고요.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이 갔었던 테크윙이 갔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사가 남아있는 QR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대감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차세대 D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HBM4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유일의 신뢰성의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QRT는 앞으로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의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이클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건 QRT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테크윙은 약간 오버슈팅이고 사실상 기대감이 많긴 하지만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QRT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강한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기업 중에서 내가 지금 사이클에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소외를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으로도 QRT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맞아요. 큰 차트로 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 안 올랐습니다.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을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추세를 돌렸고 근데 이 정도 추세면은 상방으로 아예 방향성을 돌리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이 조금 더뎌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빠르게 수익을 상방으로 열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 25,000원까지도 좀 길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T 조금은 생소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좀 최종 점검을 해주는 그런 반도체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분할 매수에서 박스권 상단인 25,000원까지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멘텀 본부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휴메딕스입니다. 최근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 리투오가 정말 인기를 끌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죠. 내일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부장부터 휴메딕스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몇 주 동안 봤을 때는 이제 피부 에스테틱 기업들이 약간 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네. 하지만 이제 파마 리서치는 굳건합니다. 제2의 파마 리서치가 휴메딕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2의 파마 리서치가 될 수 있는 회사다라는 평을 휴메딕스에 주셨고요. 김민성 매니저는요? 리투 얘기가 나와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리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리투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먼저 이성웅 부장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2의 파마 리서치라는 말은 이 LNC 바이오한테도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국내 판권을 가진 게 휴메딕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만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휴메딕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쪽 필러나 이쪽은 정말 경쟁이 좀 심한 구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는 거는 좀 힘들다. 하지만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국내 쪽에서의 이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고 그 이상의 지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메딕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3분기보다는 이 4분기 때 신제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리투오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력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4분기 때는 이 주사제, 이중턱 개선 주사제죠. 이 올리비주나 이런 부분이 지금 4분기 출시가 되거든요. 경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웅제약의 주사 빼고는 크게 많이 없는 상황이고 또 리들 부스터 또 이제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모멘텀 부스로 본다고 한다면 이 4분기에 출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주가가 좀 선반영을 이제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휴메딕스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리투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살짝의 1차 세론이 나오긴 했지만 4분기 또 신규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4분기를 보고 좀 모멘텀 종목으로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민성 의원과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리투오라고 하던데 피부과 많이 다니시나 봐요. 다니지 않습니다. 네. 주변에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강성호 앵커라고 네. 이제 맞았다고 하는데 아직은 효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품귀 대란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투오가 왜 그렇게 좋은가 한번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ECM에 대한 세포의 기질 이거를 아예 피부에 투입을 해서 아예 세포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세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면은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포의 기질을 집어넣어서 세포가 새롭게 형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피부에 대한 노화를 재생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ECM을 다른 사람에 대한 세포를 가져와서 내 세포에 넣기 위해서는 이 탈세포에 대한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가 몸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ECM만 남겨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미세 공정을 하고 나서 몸에 집어 넣어야 돼서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팔고 있어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잘 팔리고 있지만 그만한 수요를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실적에 대한 성장치만큼은 성장을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대한 필러 모멘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리투오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투오가 잘 팔리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LNC 바이오부터 해서 같이 커플링 내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고 싶어도 못 맞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계성이 얼마큼 갈지 그 부분까지는 한번 우리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맞고 싶어도 못 맞는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일 줄 알았는데 못 맞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또 그만큼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조정을 못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좀 다시 상단을 잡아봐야 될까요? 너무 막 이렇게 무섭게 빠진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에 대한 모멘텀은 아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7만 원대까지는 리테스트가 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어서요. 좀 내가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홀딩한 다음에 7만 원대에선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진입을 일단은 바닥이 한 번 더 나올 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만 원대까지는 조금 기다려
기다려봐도 좋겠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이슈 수급 모멘텀 본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고르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김민석 요원의 지난 종목 리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9월 16일에 매수했던 시메스 로봇 관련주였잖아요. 아니 일주일 새 벌써 1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차분히 목표가까지 기다려봐도 될까요? 네, 뭐 차트가 너무 완만하게 잘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로봇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로봇의 눈을 역할하고 있는 게 시메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메스가 가지고 있는 AI 3D 비전에 대한 기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작업이 정형화냐 비정형화냐 이제 좀 단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까지 할 수가 있는 로봇을 만들려면은 시메스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큰 멀티플을 개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2,000원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 보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눈 시메스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 32,000원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웅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해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약간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호텔신라를 좀 말씀을 네. 좀 드려야겠는데, 일단 많이 알려진 만큼 뭐 주가가 많이 소외됐던 그런 기업인데요. 뭐 최근 이제 호텔신라의 수급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지금 악재가 좀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 단기적으로도 한번 좀 이 매수 관점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인천공항 DF1 이 화장품 향수 쪽에서의 이 철수, 근데 철수로 인해서 적자 부분이 해소되고 재무가 단순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뭐 연간으로 봤을 때 500억 이상의 적자가 좀 계속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해소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호텔신라의 재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뭐 신라스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 프리미엄 객실에 대한 부분이 호텔신라 굉장히 많아요. 네. 우선 경기가 안 좋다 본다고 하지만은 이 인바운드 쪽에서의 수요는 지금 프리미엄 객실을 통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프리미엄 객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신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이나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건 필요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지금 몇 주 동안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호텔신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가 개선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7만 이상을 좀 잡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첫 번째로 10% 정도로 해서 지금 6만 1,000원을 잡는데, 역시 항상 말씀드린 목표 주가를 넘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조금은 짧게 잡고 6만 1,000원, 손절가 5만 원 짚어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까지 순혈 가능성도 있으니까 목표가 도달했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라는 의견 좀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민석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우진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는데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에 미국이 원전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기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원전 계측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우진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테라파워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이런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우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 박스권 상단 구간인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의 추세 이탈하는 11,800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우진 골라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8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모멘텀까지 좀 전략 세워봤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